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 우편물의 종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예,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 국제 우편에서는요,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국제 통상 우편물입니다. 국제 통상 우편물이 있고요. 통상 우편물이 아닌 국제 소포 우편물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요, 국제 통상 우편물의 종류에서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서장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서류라든가 종이로 된 문서 같은 걸 서장이라고 합니다. 서장이라고 하고요. 자, 내용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보내는 필서, 타자한 통신문, 봉함한 통상 우편물을 서장이라고 합니다. 법규를 위반한 엽서, 소형 포장물, 항공서감 및 인쇄물은 당연히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예, 그런 거는 당연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따로 이 뒤에는요, 요거는요, 뒤에 따로 나옵니다. 그렇죠? 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멸신성 생물학적 물질, 방사능 물질 들어있는 우편물. 그다음에 리얼 보시면요, 수표, 증권, 은행권, 우표, 선화증권, 복권 및 귀권성이 들어있는 타 종류의 우편물.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결국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특정인에게 보내는 필서와 통신문을 포함한 통상 우편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게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량 제한이 2kg이라는 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숫자가 많이 기출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장이라 한다면 중량 제한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편엽서입니다. 우편엽서는요, 관제엽서와 사제엽서가 있죠. 예, 관제엽서는 당연히 정부가 발행하는 거고요. 사제엽서는 정부 외에 개인이 발송하는 걸 말합니다. 구분하는데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중요한 얘기는요, 사제엽서는 우편요금 표시 증표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뭐는 가능하다는 거죠? 관제엽서는요, 우편요금 표시 증표를 인쇄할 수 있지만 사제엽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뭐 앞면 위쪽에 포스트카드라고 쓰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앞면 우측에 반은 통신문 기재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돼요. 아, 통신문을 기재하는 건 금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예, 엽서는 엽서의 우편으로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엽서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들 당연히 엽서니까요. 예, 중량 제한이나 이런 걸 따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항공서관이에요. 항공서관. 자, 한번 잘 보세요. 항공서관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항공서관입니다. 예, 대표적인 얘기고요. 예, 여기 뭐라고 써있죠? 예, 항공서관이라고 써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써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쓰는 겁니다. 간단하게요. 네, 하나의 요 자체가 하나의 봉함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우표 그 다음에 항공서관이라 반에 들고 있다는 거 써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요, 항공서관은요, 자,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통된 단일 요금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예, 항공서관은 공통된 단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한매의 종이를 접었죠. 방금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림 보여드린 거 보고서 편지지와 봉투를 겸한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편지지와 봉투를 겸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함의 역할을 같이 하고요. 편지지와 봉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직사각형의 봉함 엽서 형태다라는 거 아까 그래서 보여주셨고요. 네, 외부에 아까 보셨죠. 항공서관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세계 모든 지역에 공통된 단일 요금을 적용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요. 네,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예,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미음 보시면요. 우표 이외에 물품을 붙이지 못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 안에 무엇인가를 집어넣을 수 없겠죠. 어떠한 것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편지지 겸 봉투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물건이나 다른 서식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비읍 보시면 관제, 항공서관과 사제는 관제는 당연히 정부가 보내는 거고요. 사제는 개인이 보내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관제, 항공서관은요, 정부가 발행하는 거죠. 그때 우편
요금, 우편 요금 표시 증표를 인쇄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엽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엽서도 관제 엽서는 우편 요금 표시를 인쇄 가능할 수 있지만요. 사제 엽서는 할 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서관도요. 관제는 여러분들 우편 요금 표시 증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 항공은 그럴 수 없고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예,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키워드겠죠. 아, 사제 항공서관을 보내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조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규격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단, 저는 아까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서장은요, 중량이 2kg 이내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 중량은 5g 이내입니다. 그 엽서 종이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절대 집어넣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 바탕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편 요금 표시 증표는 인쇄 하지만 관제 항공서관은 가능하다 유일하게. 그래서 이걸 예외니까 제가 이걸 외워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뭐 발송인이 아닌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 이건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접는 표시겠죠. 접어서 한번 보냅니다. 그 안에 다른 어떠한 내용도 하고, 특히 전 세계 단일한 공통 요금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인쇄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서장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엽서 했죠. 그 다음에 항공서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입니다. 네, 종이, 판지 및 기타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에 뭐요? 예, 2부 이상 동일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을 우리는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종이, 판지 및 기타 인쇄물에 사용되는 재료에 2부 이상의 동일 사본으로 생산된 복사물이라는 뜻이고요. 자, 중요한 거냐, 그건 내용이니까 여러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은요.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질의 서류는 동봉이 금지됩니다. 자, 보세요. 시사적인 내용 안 된대요.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도 안 된대요. 예. 그렇죠? 이런 건 절대로 하고요. 우표, 요금, 인형, 증지 및 금전적 가치를 나타내는 어떠한 증서도 포함 불가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좌측 상단에 뭐 인쇄물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수록 포장돼야 한다.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중량 제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량 제한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서장은 얼마라고요? 2kg 이내요. 그렇죠? 예, 엽서는 따로 중량 제한에 대한 표시를 하셨어요. 어차피 엽서는 그 종이 자체니까요. 그 다음에 항공서관은요, 예, 5g 이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 제한이 인쇄물은 5kg 이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량 제한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비록 인쇄물 요건이 아닌 것 중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게 어떤 거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내는 통신문, 학생들의 과제 원고 및 담화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설 원고, 신문 원고, 필수한 악보 등도 분명히 인쇄물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쇄물 요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낼 수 있는 예외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는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수취인 성명을 다음에 영어, 불어 또는 도착국 허용 언어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자, 지금 다시 한번요. 서장, 엽서, 항공서관, 그 다음에 인쇄물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예요? 소형 포장물입니다. 소형 포장물. 근데요. 소표, 우표물과 성질은 같으나 소형으로 중량이 가벼운 이거죠. 그렇죠? 2kg. 아까 2kg 이내 또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서장이죠. 서장. 자, 소표, 우표물은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국제통상 우편물이니까요. 근데 국제통상 우편물 중에서도 소포로 보낼 수 있는 게 있대요. 어떻게요? 2kg 이내에 있는 겁니다. 상품이나 선물 반송 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용품이,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요건 때에 따라 환율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요. 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니까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는요. 바로 300SDR입니다. SDR이 뭐라 그랬죠? 이게 국제 우편 요금을 징수하는 단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300SDR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 표지에 CN21을 붙여야 되고요. 300 이상이 초과된 거는 세금 신고서에 뭐요? CN23을 붙여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00 SDR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통해서
그것이 가격이 우편요금의 가격이 내용품이 300 이하일 경우에는 CN22.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그것이 초과될 경우에는 CN23. 예,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재하지 않을 때는 나왔죠. 상대국이 반송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예, 통관 지연으로 인해 최종 배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세관 신고서를 가격에 따라 그 안에 있는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 구분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다라 그러는데요. 우리 앞에서 이것이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었으나 그게 뭡니까? 불가능한 게 인쇄물이었어요. 근데 소형 포장물은 개인적인 성격의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됐고요. 자, 역시 중량 제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겠죠. 서장 2kg, 얘도 2kg, 그 다음에 항공서간 5g,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인쇄물 5kg. 이런 거 다 정확하게 따로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이제 6번, 5번 소형 포장물 다음에요. 이제 6번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은요. 말 그대로 뜻은 어렵지 않아요. 점자로 된 서장 및 점자기호를 가진 활자판은 그 내용을 우편물인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으로 발송되는 시각장애인 전용 녹음물과 시각장애인 전용의 특수종이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의미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때 바로 이거예요.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면제됩니다. 그럼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은요. 뭐예요? 항공 부가 요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당연히요. 시사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 성질의 서류 동봉은 금지됩니다. 이건 어디도 해당된다 그랬죠? 이건 인쇄물도 해당되고요. 근데 어디가 가능된다 그랬죠? 이건 소형 포장물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러분들 항공 부가 요금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중량 제한이 7kg까지네요.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량이 크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요.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입니다. 말 그대로 인쇄물은 인쇄물인데요. 우편 자료에 배달한다는 것은 그 양이 어떻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동일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한꺼번에 다량의 인쇄물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우편 자료에 발송하는 국제 통상 우편물을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크네요. 뭐가요? 중량 제한이요. 그렇죠? 10kg 이상부터 30kg 이하까지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각 우편물의 중량은 2kg 이하로 제한한다라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수 취급 가능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등기 취급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취급 국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요. 우편자료에 담긴 인쇄물은 각각의 묶음에도 당연히 여러분들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수취인의 모든 정보가 기재되는 주소 기표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충분히 견고한 천, 튼튼한 판지, 플라스틱 양피지 또는 나무에 접착한 종이로 만들어진 단단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가 제형을 확인하고 가세요. 중량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 취급 즉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유일하게 국제통상 우편물에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통관 회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 우편료과 별도로 2,500원을 징수한다는 것. 이건 유일합니다. 7가지 중에 우편자료 배달 인쇄물이 유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국제통상 우편물이 아니고요. 이제 국제 소표 우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우리는 보통 소포라고 하죠. 그리고요.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물의 성격을 동은 당연히 동봉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소포 우편물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통상적인 있는 통신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소표 우편물 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건 이외의 사람들 간에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금지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종류 한번 보시죠. 예, 보통 소포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포죠. 그래서 기록 취급하면, 여러분들 기록 취급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기록 취급한다는 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며 항공 배달 통지 특수 취급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 소표 우편물 중에 보통 소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주소기 표지상 중량은요. 100g 단위로 절상 표기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5kg, 그 다음에 5kg 740g이죠. 그럼 여러분들 5kg는 당연히 500g이죠. 그 다음에 740g입니다. 근데요, 10g이 아니고요. 100g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올림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절상 표기한다는 것은 반올림 원칙이 아니고 무조건 올려서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총 5,800g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보통 소포는 뭐라고요? 100g 단위로 절상, 올려서 포기하는 겁니다. 반올림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40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그 다음 단위로 넘기는 거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타 소포에서는요. 보험 소포가 있습니다. 기타 소포에는 보험 소포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 좀 보세요. 보험 소포는 뭐냐? 내용품에 대하여 보험 가입범으로서 내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실, 도난, 훼손된 경우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을 배상하는 소포입니다. 자, 뭐 보험 소포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소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소기 표지상의 중량은 어떻게 해요? 10g 단위로 절상 포기한다. 자, 10g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절상 표시한다. 자, 앞에 있는 보통 소포는 100g 단위로 절상 표기. 여기는 10g 단위로 절상 표기. 이 두 가지의 구분점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포 우편물 가격이 일부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닐 겁니다. 자, 보험 가입은 한번 원화와 SL을 각각 포기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뭐 다시 표시하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타 소포 중에 우편 사무 소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UPO,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로부터 우정청과 지역우편연합에 발송하는 소포, 회원국 우체국 상호간 국제로 교환되는 소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쟁 포럼 및 민간 평유자 소포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죠. 따로 여러분들이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002년에 출제되었던 거 한번 보실까요?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 우편 중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 자,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항공 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 우편 중 항공 부가 요금만 징수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면제되는 거 뭐라 그랬죠?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입니다. 그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국제 소형 포장물에 대한 내용품 가격이에요. 내용품 가격이요? 네,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게 기준이라고 했죠. 300SDR이요. 이것을 넘어가면 뭐로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한다. 이것에 의하면 어떻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2014년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바로 직접이요. 자, 여러분들 당연히요. 얼마예요? 450SDR입니다. 당연히 그럼 어떤 거 표시하니까 CN22로 23으로 표시돼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4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국제통상 우편물을 접수할 때 재앙 중에 가장 큰 거. 실제로 이런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출제된 겁니다. 자, 그쵸? 맞습니까? 인쇄물은 얼마입니까? 네. 입니다. 네, 그쵸. 소형품은 얼마입니까? 그쵸? 시각장애는 얼마입니까? 네. 외워두셔야죠. 그 다음에 항공서관으로 나와 있잖아요. 5g. 가장 중량이 큰 건 어떤 겁니까? 시각장애용 점자 우편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항공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항공서관입니다. 자, 1번 특정인에게 보내는 통신문을 기재한 우편물로 봉합한 통상 우편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저건 뭐죠? 저거는 서장이죠. 서장이니까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2번 종이 판지 및 기타 인쇄에 사용되는 재료의 2부 이상의 동일 사본. 이거 뭐죠? 인쇄물이죠. 이건 인쇄물이죠. 3번
이건 뭐죠? 서점이죠. 그럼 항공성환 오니까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세계 어느 지역이나 단일 요금으로 보낼 수 있는 국제 우편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3번이 항공성환에 대한 뜻이고요. 4번 소포 우편물과 성질이 같으나 소형으로 중량이 가벼운 2kg 이나. 여러분 이건 뭐예요? 소형 포장물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정답이 안 되고 항공성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내용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제소표 우편물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입니다. 자, 서장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 바로 국제소포 우편물입니다. 2번, 통상적이고 개인적인 통신의 성격에서는 당연히 동봉이 금지됩니다. 3번, 발송인과 수취인 또는 그 동거인 이외의 사람들에 관해 교환되는 모든 종류의 통신물은 소표 우편물 금지 문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금지 물품이니까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려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기타 내용만 여러분들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게 있어요. 아까 뭐냐면요. 우리 100g 절상표기 10g 절상표기. 그거는 그 뒤에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